네,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그 시장을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 시장은 오늘은 좀 많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죠. 왜냐하면 수급 자체가 일단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모든 거의 수급 종목들이 거의 상승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가리지 않고 이렇게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좀 많이 일단 상승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 않았나. 일단 주가 차트상에도 봐도 일단 이렇게 끌어올리는, 시가에서 좀 밀렸지만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이 올리는 모습에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이 거래량도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일단 좋았고, 그 다음 내일도 이런 어떤 지금 주가의 모멘텀이라면 이게 금방 이렇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좀 약간의 어떤 거래량은 좀 부족한데, 하지만 그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일 시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크게 이제 어떤 다른 어떤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단 지금 오늘 이제 시장을 수급이 이렇게 양쪽 다 좋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이렇게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여기 보여드렸는데,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빨간색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이제 여기 들어와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소형주, 화학, 철강, 금속, 운수장비, 건설업, 증권, 제조 이렇게 다 들어와 있고, 코스닥도 지금 이렇게 빨갛게 들어오는 어떤 그런 말씀은 없지만, 일단 의료 장비 부품, IT 부품, 코스닥 우량 쪽에 좀 많은 어떤 그 부분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도 이제 이 실제 돈의 흐름을 보고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일단 지금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된 매도세,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4,500억 가까이의 개인의 매도세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4,500억을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 받아낸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일단 금액 자체가 많이 이제 들어왔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일단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일단 지금 계속 보기에도 지금 대형주 쪽으로, 중형주에서 대형주 쪽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어요. 소형주보다는 중형주, 대형주. 특별히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대형주 쪽에 많이 이제 포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양수급적으로 보면 화학 쪽이 많이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철강건설 쪽, 이게 이제 현대자동차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철강금속들이 지금 아무래도 좀 많이 수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게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은 사실 조금씩 파는데, 그걸 전부 다 이 외국인들이 다 사고 있어요. 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기전자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과도하게 올랐다가 오버슈팅 했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조정이 됐죠. 한 거의 30% 40% 이렇게 다 조정이 됐는데, 근데 그게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의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반등의 기로 삼고자 하는 건지 턴어라운드를 시키고자 하는 건지, 사실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전기전자에 대한 어떤 대부분의 어떤 수익 관련된, 그 다음에 비즈니스 관련돼서는 아직 그렇게 의심을, 그러니까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의심을 거두진 않는데 실제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운수장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수급이 계속 들어왔고 그냥 안정적으로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건설업, 그렇죠. 이제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남북 경협 관련돼서 그렇고, 그 다음에 내년도 이제 470조 슈퍼 예산
엄청난 금액이 이제 시장에 우리 한국에 이제 아마 그 돈이 유포될 거고, 그런 부분에 들어간다 그러면 대부분 다 인프라나 아니면 건설업 쪽에 대부분 다 쓰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건설업을 좀 많이 지켜보세요.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건설업 쪽이 이제 반등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점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대한 매수, 그러니까 그 일단 실적, 그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의약품은 사실은 지금 현재 크지가 않아요. 사실은 아마 코스닥 쪽의 제약은 볼까요? 한번 코스닥 제약 쪽도 그렇게 크지, 오늘 뭐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왔지만, 어쨌든 이 지금 제약하고 바이오 의약품 쪽은 약간 지금 오르는 건 오르지만 전반적으로 오르는 어떤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코스피에 비하면 상당히 어떤 수급이나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았는데, 오늘 이제 1000억 정도, 정말 이 코스닥에서 1000억이면 큰 거죠. 근데 이제 이걸 기관이 사고 이제 외국인이 샀는데, 어쨌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연속이 지난 금요일하고 오늘 이렇게 연속으로 매수세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 시장을 본다면 제조 쪽이 약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약간 뭐 그렇게 확실한 어떤 그 부분 나오지 않는데, 오늘도 오락문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힘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특별히 이 섹터가 어디 섹터가 유망하다라고 뭐 일관성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오락문화하고 그 다음에 이 제약 쪽이죠. 코스닥의 제약. 그 외에 본다면 우주장비 부품 쪽 이렇게. 그래서 일단 코스닥은 아직 뭐 관심 종목을 두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단 코스피 쪽으로 어떤 이런 부분, 화학, 철강금속, 전기전자, 그 다음에 건설업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 운수장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쪽으로 봐서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마켓 컨센서스는 이제 간단하게 좀 확인해 보면, 대림사업이 건설업 쪽이 들어와 있죠. 오늘 하나금투에서 40% 적정가를 업을 시켰네요. 지금 뭐 그 다음에 SM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이렇게 많이 했고, 그래서 일단 엔터테인먼트는 제가 여기에서 마켓 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락문화가 이게 지금 오늘 이렇게 안 들어왔다 그래서 안 들어온 게 아니라 사실은 꾸준히 들어와서 쌓아놓은 게 많아요. 여기에 보면 주봉, 여기 3주간의 어떤 수량으로 본다면 여기에 지금 이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많이 쌓아놨어요. 요거는 이제 3일 정도 봤을 때 그거, 여기는 이제 3주니까 아직 이거 쌓여 있어요. 순매도세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하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사실 이렇게 이제 이런 거는 이 코스닥의 여기 3주 같은 경우는 화학은 이미 순매도세인데 지금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어쨌든 그 SM이나 이렇게 이 엔터테인먼트는 아직은 좀 더 들고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건설이 이제 다시 뜨기 시작했으니 일단 봐야 될 거, 전기전자나 전기전자 부품도 이제 조금씩 물론 이게 한번 올릴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항상 시장에 보면 이렇게 뭐 가치가 이렇게 올린다고 봤을 때 목표치가 여기라 했을 때 이렇죠. 이렇게 출렁출렁. 그러니까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일단 오늘은 여기 돌다가 저기, 그러니까 순환매 이렇게 하듯이 주도주를 완벽하게 이제 꿰차기 전까지 이제 아마 그런 어떤 순환매 장사가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산업이 좀 나왔길래 한번 제가 기업 리포트 적정주가에 대해서 한 1년치를 한번 뽑았는데, 지난 1년간 한 17개의 리포트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리포트가 나왔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포트가 40점, 이게 하나 금투였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40점인데 의미 있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20%는 사실은 크게 우리가 신경을 쓰기보다는 좀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있구나, 이런 식의 어떤 그 느낌으로 가져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그 범위를 벗어나는 이런 그런 리포트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거는 좀 약간 어떤 객관적인 근거나 아니면 좀 약간 그 증권사 리포트를 쓰는 애널리스트들도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쓰지 않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20% 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40%를 줬다는 건 20%를 훨씬 더 한 배 이상 이렇게 증가 40% 줬다는 건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자신의 분석에 대해서 이게 20%, 한 40% 가까이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진 사업이 지금 그런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다음에 SM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뭐 85% 이렇게 YG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올려놓고 갑자기 이게 11월 29일 샀는데 갑자기 뭐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뭔가 근거가 있었으니까 뭐 한 달, 최소한 뭐 한 두세 달, 그 다음에 아니면 2분기 정도, 6개월 정도 이렇게 분명히 리플렉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적정주가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믿으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나온 어떤 외국인 매수세로 봤을 때 그 수급을 이제 보면은 지금 뭐 어때요? 그 삼성전자 이제 하이닉스가 빠지고 나니까 이제 여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들어오죠. 이게 참 뭐가 이 외국인들이 뭐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그 마음을 알려고 한다면 사실은 이해 못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현재 상황이 수급이 들어오구나, 그 다음에 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나봐야 돼요. 시간이 지나봐야지만 아마 걔들이 왜 그렇게 들어왔는지 이런 건데,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분석을 할 뿐이죠. 얘들이 어디다 돈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같이 매수 매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 메인 지분이나 시총으로 봤을 때는 좀 조심스럽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하이닉스가 또 그 다음에 따라오고요. 이 롯데카멘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엄청나게 이 외국인의 수급으로 사랑받는데, 저는 이제 이 외인 지분율도 적당하고 일단 뭐 그렇게 많이 몰려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LG화학도 있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좀 약간 대형주 중에는 이런 부분이 있고,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지만 사실은 최근에 일단 임상 3상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충분히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이 제약바이오는 기대감으로 올렸다가 기대감이 꺼지면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계속 이거는 좀 그 손이 빠르신 분들, 그 다음에 그 뉴스에 대해서 좀 많이 빠르신 분들은 이런 어떤 신뢰장이나 바이오젠을 이거 따라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물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물 들어올 때 같이 노져 가야죠. 네. 그 다음에 대한항공이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대한항공 자체에 지금 160억, 140억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집어넣을 정도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로템은 아시다시피 그거죠. 남북경협. 그래서 오늘 124억이나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메디토스는 건너뛰고 LG전자 그렇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죠. 건설주. 이건 양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LG 플러스는 5G 관련돼서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기관이 하고 있다가 지금 외국인도 이제 여기에 발을 담그는 듯한 어떤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12월 달에는 이제 뭐 기업을 통한 어떤 그 상업화가 이제 됐지만, 조만간 이제 내년도에 개인을 통해서 이제 5G가 상용화되면 상당히 어떤 임팩트가 있겠죠. 그렇죠? 항공우주도 계속 이제 들어오는 주고, 사실은 이건 좀 조심스럽고, NH 투자증권은 증권사는 저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많이 있는데, 대리사업을 차라리 가겠죠. 전사로. 그 다음에 바이로메드도 이게 이제 코스닥이면서 제약바이오인데, 같이 손 빠르신 분들은, 뉴스 빠르신 분들은 이걸 같이 따라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약간 느리신 분들은 롯데 쇼핑이나 이런, 롯데 케미칼, 뭐, 롯데 쇼핑, 뭐, 이런 데 들어가면 되겠죠. HLV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좀
꾸준히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NGPN 생각도 사실 조금 거의 외국인이 그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상당히 아껴두고 계속 이렇게 꾸준히 매입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조정도 됐었습니다만 다시 이제 조금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CJ 대한통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물류 사업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크게 막 바이오처럼 막 급등한다든지 아니면 뭐 상한가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아닌데 변동성이 크지는 않고요. 일단 가치가 쌀 때 모아서 간다는 어떤 그런 주식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중공업도 계속 뜨고 있고, 사실은 뭐 기업 실적을 보면 볼 게 없는데 일단 뜬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강원랜드 이제 뭐 겨울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에너지 엔터테인먼트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플랫폼 비즈니스, 이게 이제 또 내년도에 더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어떤 그런 리포트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죠. 뭐 그러면서 일단 또 매수를 하는 것 같고, 영어무역도 이게 패션 쪽인데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대한항공과 함께 아시아나항공도 이게 제가 볼 때 연말도 됐고 있다. 그 다음에 휴가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봄까지 이게 갇히는 트렌드가 계속 가지 않을까. 그 전제 조건은 일단 그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는다 라는 어떤 전제 조건 하에 아시아나나 그 다음에 대한항공을 보는 거죠. 유가가 너무나 빨리 상승한다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을 좀 조심해야 되겠죠. GS건설 상당히 오랫동안 수급 들어왔죠. 근데 이제 멈출 때가 된 것도 같은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규모가 현대건설이나 여기 보시면 현대건설 57억, 그 다음에 대리인사람 30억에 비하면 많이 작아졌어요. 그만큼 이제 그동안 많이 올렸다라고 일단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힘이 붙인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수익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해가면서 손 빼는 작업, 그 다음에 아니면 그거 갖다가 현대건설이나 아니면 대리인사업으로 이렇게 조금씩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수입핑을 해야 되겠죠. 삼육야매도 이것도 대북 관련돼서 시멘트 팔아서 일단 하는데 어떻게 뭐 될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뭐 관심주들은 일단 따로 개인적으로 일단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은 건설하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 그 다음에 일단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주가 아직까지도 계속 어텐션이 되고 있대요. 하지만 좀 약간 조심스럽다. 그 손이 빠르지 않으면 일단 또 한번 물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위클리도 한번 이게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 약간 시간을 놓치는 바람에 일단 못했는데,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관심 종목들이 뭐 수천 개 있는 어떤 4, 5천 개 있는 그런 기업들 가운데서 일단 이렇게 골라내서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메이저 수급들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수급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필터링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에 지금 오늘 다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이런 종목들이 계속 두세 번 반복돼서 이렇게 계속 필터링 되고 계속 나온다면, 그러고 나서 또 일단 어느 정도 확실히 쓴다면, 그래서 일단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같이 이렇게 GS건설은 지금 들어오지만 이게 좀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좀 약간 이 들어오는 힘이 좀 빠진다. 이게 이제 모멘텀인데 어느 정도 이렇게 빠진다 싶으면 이제 차익 실현도 해가면서 그걸 또 이제 계속 다른 주식에다 이렇게 옮겨 넣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항상 주가가 이렇게 올라다가 내려가다 하더라도 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어요. 개별 주식들이. 롯데는 상승장에는 모든 다 올라가고 거의 대부분이. 그런 개인 주식들이 있을 때 이런 GS건설을 예를 들면 해서 다른 데로 이렇게 옮기는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수익률을 낸다 그러면
그걸 쌓아간다 그러면 그 수익 자체도 크게 뭐 낮지 않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어떤 수익을 분명히 거둘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상승작이라고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외칠 때는 그때는 이제 홀딩해서 100%, 200%, 300% 이렇게 가야 되겠죠. 지금은 약세장이라고 안주까지 판단이 되니까 일단 방망이를 짧게 잡고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매 하듯이 계속 똑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오늘도 뭐 좋은 성과가 있었기를 바라면서요. 또 내일도 또 어떤 또 관심 종목들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또 제가 말씀드리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